여러분, 혹시 믿기 힘들 정도로 기묘한 유언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거상으로 이름 높았던 최부자 어르신이 남기신 정말 기묘한 유언 때문에 벌어진 두 며느리의 파란만장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과연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조선 팔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쌓았던 최부자 어르신이 마침내 긴 숨을 거두는 날이 찾아왔어요. 북적였던 큰 한옥 저택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의 모습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수많은 상인들을 압도했던 그 노련한 상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고요. 방 안가득 은은하게 퍼지던 향 내음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수많은 보물과 값비싼 비단으로 가득 찬 방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깊은 경악과 놀라움에 빠뜨렸답니다. 오랫동안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왔던 늙은 집사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쥐었어요. 그의 목소리도 잔뜩 메말라 있었고 읽어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긴장감이 역력했답니다. 최 부자 어르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했어요. 재산 중 가장 비옥하고 값어치 높은 인삼밭은 최장남 내외에게 돌아가며 했어요. 그 외 모든 토지와 금은보화를 비롯한 재물은 첫째 며느리이신 박선영 아가씨께 귀속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사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릴 정도였죠. 숨죽이며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어요. 그는 애써 떨리는 시선을 유언장에 고정하며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둘째 며느리이신 이연아 아가씨에게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너른 늪지대를 물려주노라 했어요. 집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작은 탄식들이 공기 중에 가득 퍼져나갔답니다. 특히 최 부자 어르신의 첫째 며느리인 박선영 아가씨의 얼굴은 처음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다가 이내 경멸과 참을 수 없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어요.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며 잔뜩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내 팔자는 역시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황금처럼 귀하고 기름진 인삼밭을 물려받은 자신과 달리 악취마저 풍기는 쓸모없는 늪지대를 물려받은 이연아 아가씨를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정적을 깨뜨릴 정도였어요. 어머나 서방님 했어요. 아버님께서 동서에겐 이렇게나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했어요. 늪지대라니 후후후 했어요. 매일 밤 귀신이라도 당장 튀어나올 것만 같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푹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곳을 어쩌면 좋대요? 했어요. 정말이지 했어요. 평생 시집살이에 고생했다 했더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하라는 뜻인가 봐요? 했어요. 쯧쯧했어요.
그 큰 재산 중에서 굳이 그런 곳을 물려주실 줄이야 했어요. 역시 인과응보인가 봐요. 저는 귀한 인삼밭을 받고 누구는 악취나는 늪지대를 받으니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했어요. 후회했어요. 정말 가련하네요 했어요. 박선영 아가씨는 노골적으로 이연아 아가씨를 비웃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한껏 드러냈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동정을 가장한 비난처럼 들렸고요. 그 속에 담긴 조롱은 차갑게 이연아 아가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연아 아가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험난하고 모진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견뎌온 그녀였기에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이 기묘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산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그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였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내려는 듯한 그런 집중된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늪지대라는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유언 뒤에 과연 어떤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갈 거랍니다. 최 부자의 유언이 공개된 후 마을 사람들은 이연아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선영은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늪지대 귀신이라 부르며 대놓고 경멸했죠. 하지만 현아의 얼굴에는 오히려 묘한 확신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시아버님의 장부를 파고들고 옛 기록들을 뒤적였어요. 늪지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아니, 늪지대에 뭐 볼 게 있다고 매일같이 그리도 들여다봐요? 혹시 밤마다 늪지대 귀신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죠? 아버님은 어째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땅을 물려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쓸모없는 진흙탕일 뿐이에요. 박선영의 비웃음에도 이연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어요. 수많은 기록 속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이 늪지대가 단순히 진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늪은 수백 년간 인근 약재상들이 버린 약재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약토였던 거예요. 약효 성분이 진흙과 섞여 마치 살아있는 약재처럼 변해버린 특별한 흙이었죠. 이 늪은 죽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 숨쉬는 보물 같은 곳이었죠. 이 땅을 정화하고 백색 연꽃을 심을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현아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썩어가는 늪을 정화하고 연꽃을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현아는 굳건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미래의 100년이 가득한 늪을 보고 있는 듯 했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기묘한 약토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연아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끊이지 않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늪지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매일 새벽녘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부터 밤늦게 달이 휘영청 뜰 때까지 그녀는 늪의 고약한 오물을 한 삽 한 삽 걷어내고 끈적한 진흙을 정화하는 고된 작업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삼날이 늪의 바닥을 긁어내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썩은 식물과 흙탕물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어요. 그녀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 발을 디디며 끈끈한 저항감 속에서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어요.
흙을 한 삽 가득 퍼올릴 때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칠게 트고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늪 주변의 독한 풀들이 일으킨 풀독은 온몸에 붉고 가려운 발진을 만들었지만 현아의 얼굴에서는 피로감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분명히 엿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께서 왜 이 늪을 유산으로 남기셨을까? 분명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되뇌었어요. 현아의 묵묵한 노력과 피땀 어린 수고 덕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늪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를 찌르던 악취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탁했던 흙탕물 아래로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다시 헤엄치고 이름 모를 수생식물들이 고개를 내미는 모습도 관찰되었어요. 현아는 그 작은 변화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고된 노동의 보람과 함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제발요. 제가 매번 돕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고생만 하다가는 정말 병이 들겠어요. 당신의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좀 봐요. 풀독도 심하고요. 최차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은 끈적한 진흙으로 뒤덮인 현아의 손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현아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 흙을 이렇게 직접 만지고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아버님의 깊은 뜻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아버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달까요?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손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다시 삽을 움켜쥐었어요. 흙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현아는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 늪이 단순한 늪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녀를 움직였어요. 한편 마을에서 가장 비옥하고 황금 같은 인삼밭을 차지하게 된 박선영 내외의 상황은 현아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최장남과 박선영은 눈앞에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과 빠른 성공만이 보였어요. 인삼을 단 한 해라도 더 빨리 수확하기 위해 그들은 땅의 생명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화학 비료를 무분별하게 뿌려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인부들을 독촉하며 땅을 단 한순간도 쉬게 하지 않고 혹사시켰어요. 뭐해요, 다들. 빨리빨리 움직여요. 돈이 썩어날 것 같아요? 이 좋은 땅을 그냥 두는 건 죄악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더 많이, 더 빨리 캐내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겠어요? 부자가 되라는 뜻 아니겠어요? 현아, 그 멍청한 여자처럼 썩은 늪이나 파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오직 당장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땅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탐욕스러운 방식을 고수했죠. 인삼밭에서는 매일같이 인부들의 작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강한 비료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결국 그 비옥했던 인삼밭은 과도한 경작과 땅이 회복할 틈 없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삼잎 끝이 살짝 노랗게 변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푸르렀던 인삼잎들은 전체가 누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땅은 마치 가뭄이라도 든 듯 딱딱하게 굳어가며 곳곳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흙에서 윤기가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명백한 비극의 징조였어요. 이것은 땅의 생명력을 존중하지 않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어요. 선영과 최장남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인부들을 닥달하고 더 많은 비료를 쏟아부었지만 이미 죽어가는 땅은 어떤 약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다들 일을 제대로 한 게 맞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땅이 썩었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아, 그 멍청한 여자한테 갔어야 하는 돈이 괜히 여기에 와서 망친 건가요?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교차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보였어요. 이처럼 두 며느리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묵묵히 땀 흘리며 생명을 불어넣었고 다른 한쪽은 탐욕으로 생명을 앗아갔어요. 과연 이들의 서로 다른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두의 이목이 두 며느리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연아가 늪지대를 정화하고 백년을 심는 일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흙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 보였고 푸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편 박선영 내외는 점점 황무지로 변해가는 인삼밭을 보며 매일같이 깊은 한탄을 쏟아냈었죠. 그들은 말라비틀어진 인삼줄기를 보며 마른 침을 삼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 원인 모를 역병과 지독한 피부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기침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정도였어요. 콜록콜록하는 마른 기침은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얼굴과 팔다리에 붉고 가려운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긁지마라며 서로 주의를 주었지만 이내 그 발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살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병변으로 번져갔어요. 밤낮 없이 가려움에 몸부림치며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왔답니다. 삽시간에 이 무서운 병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백성이 고통에 신음했어요. 열병과 구토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그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마치 불덩이 같았다고 했어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축 늘어진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길거리는 점점 텅 비어가고 활기 넘치던 장터는 파리만 날리는 스산한 곳으로 변했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비린내와 함께 끈적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듯 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백성들이 저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데 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니 최 장남은 답답한 마음에 허리춤에 손을 얹고 마당을 서성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좌절감이 역력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닥쳐올지 모르는 미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 쿵 뛰었답니다. 쯧쯧, 저러다 우리에게까지 이놈의 병이 옵는 건 아니겠죠? 재물이고 뭐고 다 소용없게 생겼으니 이놈의 역병 때문에 우리 인삼밭의 인삼값도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에요. 박선영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푸념했어요.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떠졌고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걱정의 대부분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향해 있었답니다. 그녀는 슬며시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뜰 앞에 놓인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고운 피부에 붉은 반점이라도 생길까봐 불안해했죠. 인삼밭의 마른 줄기처럼 그녀의 마음도 점차 메말라가는 듯 했어요. 이 역병 때문에 가뜩이나 시들어가던 인삼밭의 가치가 더 떨어질까봐 애가 탔어요. 재산을 잃는다는 생각에 그녀의 안색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들도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허둥대며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온갖 약재를 다려 먹여보기도 하고 침을 놓아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백성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온 나라는 이제 절망의 그림자에 완전히 휩싸여 버렸어요. 한때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최부자 가문의 인삼밭은 이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려 사람들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박선영 내외는 그저 마른 인삼밭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몰락을 한탄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재산과 안위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무서운 역병을 잠재울 지혜로운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깊은 절망 속에서 거짓말처럼 한 줄기 빛이 피어나는 순간을 마주한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에 떨며 숨죽이던 그 시커먼 밤에 우리 현아 씨가 어떻게 기적 같은 새벽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였답니다. 조선 팔도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퍼져나간 역병은 그 기세를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검은 안개가 온 강산을 뒤덮은 것처럼 마을마다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메아리 쳤죠. 동네 어귀마다 지독한 병마의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푸르죽죽한 멍자국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의원님들도 밤낮으로 애썼지만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속수무책인 상황이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저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바가는 농부의 흥겨운 노랫소리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죠. 온 마을은 마치 큰 무덤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모두의 기억 속에서 늪지대 귀신이라며 잊혀가던 한 여인이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답니다. 나으리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부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 정화했던 이 늪의 진흙과 그 속에서 힘들게 뿌리를 내린 백년의 뿌리에는 분명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 기운을 모아 약을 만든다면 이 고통스러운 역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성껏 고약을 만들어 역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어요. 현아 씨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저 여인이 미쳤구먼.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해. 그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몇몇 사람들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현아 씨를 쏘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댈 곳도 없었던 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아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었는데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거죠. 현아 씨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의심 어린 눈빛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뿐이었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늪으로 향했어요. 축축하고 차가운 늪바닥에 맨손을 넣어 고운 진흙을 퍼올렸고요.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백년의 굵고 단단한 뿌리를 찾기 위해 온몸을 썼어요. 깊고 깊은 늪 속에서 캐낸 백년 뿌리에는 진흙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그녀는 퍼올린 진흙과 캐낸 백년 뿌리를 뜰로 가져와 부지런히 씻고 다듬었어요. 흙탕물이 맑아질 때까지 손으로 계속 씻어내고요. 깨끗해진 백년 뿌리는 돌절구에 넣어 쿵, 쿵, 쿵 힘껏 찧었답니다. 찧은 재료들을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뭉근한 불로 몇 날 며칠을 달였어요. 가마솥에서는 희미하지만 향긋한 흙내음과 풀내음이 피어올랐고요.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 점차 끈적하고 고운 고약으로 변해갔답니다. 현아 씨는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고약을 젓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초롱초롱 빛났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현아 씨가 정성껏 만든 고약이 완성되었어요. 그녀는 고약을 작은 단지에 담아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갔답니다. 열병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으로 신음하고 온몸에 시커먼 피부병이 돋아나 썩어가던 이들의 피부에 조심스럽게 고약을 발라주었어요. 고약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고약을 바른 환자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미약하게나마 기운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시커멓게 변했던 피부병 자국도 신기하게 옅어지며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 늪지대 귀신이 만든 약이 효과가 있을라고? 하며 쑥덕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이들이 현아 씨의 고약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눈을 뜨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쏟으며 기뻐했답니다. 늪지대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곳은 치유의 성지로 전국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금보다 귀한 약토를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병든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늪지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요. 현아 씨의 늪지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답니다.
늪 주변에는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현아 씨의 집 앞은 늘 북적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늪지대 귀신이라 불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현아 씨를 자비로운 현아 부인이라고 부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답니다. 그녀는 늪지대에서 나는 귀한 약토와 백년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어요. 그 명성은 최 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이, 아주 드높이 치솟았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연아 씨의 운명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꿀 또 다른 아주 거대한 비밀이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일궈낸 그 늪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여전히 숨겨져 있었으니 과연 현아 씨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운명과 마주하게 될까요? 정말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거대한 성공의 뒷면에는 항상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정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연아 씨의 늪지대가 기적처럼 변한 후에 최 부자가 남긴 진짜 유산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이연아 씨의 늪지대는 매일매일 치유의 성지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녀는 더 많은 귀한 약토를 확보하고 생명력 넘치는 백년을 심기 위해 늪지대를 계속해서 넓혀나갔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 최찬암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현아 씨의 놀라운 해안과 끈기를 직접 보면서 이제는 묵묵히 그녀를 믿고 도왔어요. 그의 투박하지만 힘 있는 손길이 현아 씨에게는 큰 의지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는 현아 씨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척하고 알아차리곤 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어요. 늪지대 한쪽 구석, 늘 물이 고여 있고 진흙이 질척이던 곳을 최찬암 씨가 한참 파내려 가고 있었답니다. 삼날이 묵직한 진흙을 가르며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흙 특유의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어요. 주변에서는 개구리들이 간간히 울어대고 저 멀리서는 늪지대에서 피어난 백년의 은은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죠. 그때였어요.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삼날이 갑자기 턱하고 딱딱한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답니다. 최찬암 씨는 삽자루를 쥔 손에 찌릿한 충격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의아함이 스쳤죠.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고요. 어라, 이게 뭐지, 여보? 삼날이 돌덩이에 부딪혔나 봐요. 보통 흙은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잖아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최찬암 씨는 삽을 팽개치고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진흙은 끈적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흙 속의 미지의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 겹 한 겹 진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던 것처럼 짙은 이끼와 흙으로 뒤덮인 오래된 석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검의색의 돌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최찬암 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 이석함은 대체 뭡니까? 세상에, 이 깊은 곳에 이런 것이 묻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돌로 된 상자라니.
혹시 우리 시아버님이 숨겨두신 보물이라도 되는 걸까요? 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현아 씨는 최차남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진흙투성이지만 범상치 않아 보이는 석함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시아버지의 진짜 유산임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내 굳게 다물어졌답니다. 현아 씨는 차분하게 석함을 건네받았어요. 석함의 표면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묘한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석함의 뚜껑은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는 않았죠. 현아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젖혔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석함의 내부가 햇빛 아래 드러났어요. 안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자 3,000냥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고 그 은하들 밑에는 낡았지만 어딘가 귀하게 보관된 듯한 문서,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은화의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쿰쿰한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어요. 현아 씨는 은화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종이의 촉감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얇았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펼쳐본 현아 씨의 눈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점차 크게 뜨여졌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문서 속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혔죠. 그 문서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상단 조직의 계보와 운영 방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선 팔도 전체의 상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었답니다. 최 부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인맥과 방대한 정보망, 심지어 특정 지역의 물류 흐름을 조절하는 세밀한 지침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아 씨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현아 씨는 그때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시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가장 귀한 재물이 단순한 늪지대가 아니었음을, 아니, 늪지대 그 자체는 거대한 부와 권력의 판도를 바꿀 핵심적인 거점이자 열쇠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늪지대는 약토와 백년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막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최 부자는 썩고 버려진 늪을 생명의 터전으로 바꿀 만한 지혜와 끈기,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거대한 유산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아 씨였던 거죠.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현아 씨의 심장은 거대한 파도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이 드리워졌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문서들이 새삼스럽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저 한 가정의 며느리가 아닌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기회와 함께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박선영 씨 내외와의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연 그들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이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탐욕이 사람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늪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것이 바로 탐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진정한 지혜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요. 지금부터는 이연아 씨와 박선영 씨, 내외의 엇갈린 운명이 정말 정면으로 아주 극적으로 맞붙는 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숨을 죽이고 지켜봐 주세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시아버지 최 부자님의 깊고 깊은 뜻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막대한 유산의 의미를 이제서야 모두 깨달은 이현아 씨는 어느덧 명실상부한 조선 천하 제1의 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 늪지대는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니었답니다. 그곳은 약토와 백년을 통해 온 백성의 병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성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이면 저 멀리서도 늪지대에 온화하고 싱그러운 약초 향이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왔다고 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현아 씨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은자님들과 그들의 비밀 상단 조직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현아 씨의 영향력은 이제 감히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하늘에 닿을 듯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심을 표했어요. 반면 박선영 씨 내외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한때는 기름졌던 옥토였지만 이제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인삼밭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메마른 흙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요. 밭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흙은 푸석했고 인삼은 말라 죽었으며 새싹 하나 돋아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끌어다 인삼밭에 쏟아부었지만 이미 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들의 재산은 마치 바닥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결국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병으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기침 소리가 잦아지고 밤마다 열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앉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한때는 온 마을을 호령하던 안주인과 장남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비극이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어요. 해진 옷을 입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현아 씨의 늪지대가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 지독한 늪이?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코웃음 쳤죠. 하지만 소문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 번영의 이야기는 마치 메아리처럼 그들의 귀를 따라다녔어요. 박선영 씨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늪지대 귀신이라고 매도했던 그 끔찍한 늪에서 이연아 씨가 그렇게 대단한 거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오만을 억누르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이연아 씨의 집 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떠돌며 뒤집어 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요. 초점 잃은 눈빛과 퀭한 얼굴에서는 한때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몸에서는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역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연아 씨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이연아 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그들은 숨을 헉 들이켰어요. 현아야, 현아 씨 제발,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정말 염치도 없지만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박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아 씨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듯이 허공을 더듬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파묻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에 검은 줄무늬를 만들었고요. 그녀의 옆에서 최 장남 역시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어. 자네 시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제발 한 번만 저희를 봐주게. 최 장남의 목소리는 마치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어요.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눈가에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답니다. 이연아 씨는 그들을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아무런 동요 없이 마치 깊은 연못을 바라보듯이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심장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며칠 전 겪었던 깊은 산속의 차가운 밤 공기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어요. 한때 자신을 늪지대 귀신이라 비웃고 조롱하며 갖은 모욕을 주었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에 현아 씨의 마음속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답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어렴풋한 연민까지 수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쳤죠.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그녀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이 비참한 결과를 너무나도 똑똑히 직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듯 선명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최 부자님의 진정한 유언과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할 아주 엄정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연아 씨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판가름 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도 쿵쾅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의와 지혜가 승리하는 통쾌한 결말을 기다리셨나요? 이제 최 부자의 진정한 유언과 이연아 씨의 깊은 해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연아 씨는 무릎 꿇은 박선영 씨 내외를 한참 동안 침묵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연민도 그렇다고 잔혹한 복수심도 아닌 오직 흔들림 없는 현명함만이 감돌았어요. 현아 씨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내외분. 시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시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이 늪을 정화하고 100년을 키워 약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며 수많은 백성의 병을 고쳐 얻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탐욕과 오만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경멸했던 형님 내외분에게 제가 일궈낸 재물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박선영 씨 내외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현아 씨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늪지대에서 오물을 치우고 흙을 나르는 가장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며 이 늪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몸소 깨달으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 지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황금밭을 버리고 썩은 늪을 경멸했던 자들이 그 늪의 흙을 나르는 신세가 되는 비극적이면서도 통쾌한 권선징악의 결말이었습니다. 박선영 씨 내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묵묵히 흙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최 부자의 진정한 유언과 이연아 씨의 지혜는 조선 팔도에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지혜로운 며느리 이연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와 겸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